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쓰기의 말들, 안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 오늘은 2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쓰기의 말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막을 준비하는데 최강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그 최강 무기가 뭐였죠? 네, 바로 이제 글쓰기, 책쓰기라는 거죠. 이 은유 작가님도 처음에는 본인이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가 될 줄은 이제 생각도 못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글 쓰는 삶을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그래서요,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힘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작가님이 우리가 글 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5개를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여러분의 삶에 실천을 하셔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견적이 크면 시작을 미룬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 있잖아요. 목표를 원대하게 세우면 세울 땐 좋은데 당장 실천이 참 힘들죠. 그래서 글을 쓰자가 아니라 자료를 찾자며 시작한다. 이 작가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 뭔가 대단한 책을, 문장을 쓰자가 아니라 그 시작은 그 자료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책상에 앉아 책을 뒤져 자료를 추려 놓는다. 또 버스에서 시집을 보다가 관련한 단어나 괜찮은 표현을 발견하면 메모를 한다. 틈틈이 생각의 단초를 풀어 놓는다. 이렇게 이 작가님도 본인의 일상에서 글을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소재, 또 아이디어, 또 생각나는 것들 메모를 하면서 글을 쓰기 위한 그런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문장 단위로 사고하고 단락으로 정리하며 매만진다. 마치 나무를 잘라놓고 대피질을 해 놓듯이 말이다. 그 단락들을 요리조리 배열해 놓고 잠든다. 꿈에서 사유를 불어넣는다.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다시 고친다. 어느새 글 한 편 완성된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큰 마음 먹기가 아니라 짬짬이 해 나가기의 결과다. 네, 글쓰기는 내가 큰 마음 먹고 대단한 글을 써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짬짬이 하다 보면 글 한 편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매일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저도 여기 이 작가님처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모읍니다. 책을 읽다가 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또 길을 가다가 대화를 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메모를 해두고 또 사진으로 쭉 끌어놓고 저녁 때는 이걸 쭉 보면서 글의 주제를 찾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그거에 뼈대를 붙이고 이제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가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한다는 그런 거대한 목표나 욕심보다는 그 일을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 가다 보면 이렇게 글이라는 것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글쓰기를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이 작가님처럼 일단은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소재, 자료, 아이디어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침부터 계속 이제 글을 쓰는데 진이 쏙 빠지고 글도 잘 안 써졌다고 해요. 그런 날이 있으시겠죠, 이런 분들도. 자, 그래서 새벽 1시다. 오전부터 열심히 해서 글이 잘 안 써지고 진이 쏙 빠지고 이제 새벽 1시가 됐대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힘이 들지 않았다. 왠지 기운이 솟았다. 마라톤에서 계속 달리면 고통이 사라지고 쾌감이 오는 러너스 하이 같은 상태인가.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계속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쾌감이 온다고 해요. 그 상태를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데 지금 글쓰기를 여기 비유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어느 단계에 오면 글쓰기가 이제 이렇게 쾌감 같은 상태가 온다는 거죠. 아니면 만물의 질서를 통합하는 밤의 마법인가. 근데 이렇게 내가 글쓰기가 갑자기 술술 풀리게 된 건 계속 썼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글 쓰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이분은 글을 쓰는 것. 그죠? 몸의 감각이 쓰기 모드로 활성화되고 도움 닫기를 할 수 있는 밑 원고가 다져진다. 모터가 돌아가고 원고가 불어나 있으면 그 불어난 힘이 글의 소용돌이로 나를 데려간다. 여기에 이제 핵심은 글 쓰는 에너지를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글을 쓰는 것.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운동을 해야지 해서 헬스클럽을 끊어놨어요. 근데 막상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 싫죠. 추우면 가기 싫죠. 비 오면 가기 싫죠.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거기 가게 되면 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땀 흘리고 나서 샤워하고 나오면 기분이 정말 상쾌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나 열정이 생기길 기다리기보다는 내 몸이 움직이면 열정이나 동기는 거꾸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이 유튜브 영상 소재를 만들면서 자주 경험을 합니다. 이제 컨텐츠를 만들려고 이제 마른 수건에 물 짜듯이 막 하다 보면 전혀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이제 팍 터지면서 막 그냥 써지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하시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글이 안 써질 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진득하니 앉아서 하시다 보면 재미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글쓰기에 투신할 최소 시간 확보하기. 글을 쓰고 싶다는 이들에게 일상의 구조 조정을 권한다.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친구 만나서 술도 마시고 드라마도 보고 잠도 푹 자고 이렇게 할 거 다 하면서는 글쓰기가 웬만해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그 손으로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다. 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쥐고 있는 거, 잡고 있는 거를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저도 물론 그렇지만 내가 꽉 쥐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별로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술 마시고 잠 푹 자고 쇼핑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의미 없이 계속 보내는 시간들, 근데 이거를 내가 못 놓고 있잖아요. 왜냐면 나한테 여러 가지 쾌락을 주니까 편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한 부분만 내가 놓게 되면 그 놓는 그 시간을 확보해서 내가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늦잠을 자고 드라마를 보고 쇼핑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의미는 있겠지만 내 삶에 크게 변화를 주진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삶, 하루에 30분이라도 매일 글을 쓴다고 하면 그렇게 1년, 2년이 모아지면 다른 삶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을 쓰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꽉 쥐고 있는, 습관적으로 꽉 쥐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 중에서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고 그걸 놓으시고 그 시간에 글을 쓰는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며칠 전부터 나는 아침에 눈 뜨고 얼마 후 밥 먹는 고욕을 자처한다. 아이 혼자 밥 먹지 않게 하기 위한 봉사다. 이 이은유 작가님도 이 아침에 이제 밥 먹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 혼자 밥 먹게 하면 잘 안 먹으니까 이제 같이 먹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억지로 먹다 보니 식욕이 돌기도 한다고 합니다. 밥이라는 연료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한다.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밥을 먹든 글을 쓰든 어떤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생기길 기다리기보다 행하여,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행하여 의욕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은유 작가님도 이렇게 글을 쓰고 아침 밥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의욕이 생기길 기다리기보다는 억지로라도 행하다 보면 거꾸로 의욕이 생긴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소설가 김은이 책상에 필일오라고 써 붙여놓고 규칙적으로 글을 쓴다는데 여기서 이제 필일오는 뭐냐면요. 필, 반드시, 오를 숫자 5를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루에 원고지 5장을 쓴다는 그런 이제 다짐이죠. 그래서 이제 소설가 김은 작가님께서도 책상에 이렇게 써 붙여놓고 규칙적으로 글을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은유 작가, 이번에 나의 필로는 2가지다. 매일 아침 5수저씩 밥을 뜨고 원고지 5매씩 글을 쓰고. 네, 이렇게 훌륭하신 작가님들도 항상 이렇게 의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것처럼 글을 쓰든 밥을 먹든 의욕이 생기길 기다리기보다 행하여 의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은 작가님입니다. 이렇게 필일오라고 이렇게 써놓고 하는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 방벽에 필15라고 써 있어요. 하루에 5장은 반드시 쓰자는 이야기죠. 좌우명이 그렇게 실무적입니다. 그전에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총을 항상 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라고 분대장이 내부안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라고 써놨거든요. 그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 하셨기 때문에 이 단어 굉장히 익숙하시죠? 저는 그걸 방에다 써놓고 있었어요. 나의 언어를 항상 사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자고 써놓은 건데 너무 공업적이어서 필15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무적이고 노동적인 좌우명을 가지고 있지 철학적이고 형이사학적인 좌우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은유 작가님도 이 소설가 김은 작가님도 항상 쉬고 싶은 이제 유혹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15로 써놓고 매일 5장 이상은 이제 쓰려고 이제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미루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걸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내년에 하지 이렇게 미루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만약에 미루지 않고 그날 할 것들을 그날 완수해 간다고 하면 미루는 삶보다 이렇게 완수하는 삶이 1년을 따져 본다고 하면 엄청난 그 성과를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글쓰기 말들, 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지만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5장 써보는 거. 시청자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마지막 이제 5번째 문장입니다. 이 은유 작가님은요, 이 고양이를 키우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고양이와 딸이 노는 그런 이제 상황을 여기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엄마, 고양이 코에 색이 빠졌어. 딸아이의 표정이 어둡다. 고양이가 우다다 하면서 한바탕 신나게 놀면 생기가 돌고 그 징표로 코가 분홍색이 되는데 지금은 색이 흐리다는 거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거 지금 읽어보고 처음 알았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한바탕 신나게 놀면 그 코색이 바뀐다는 것을. 근데 그렇게 그냥 놀지 않고 편하게 있을 때는 또 코색이 어두워지고 또 신나게 기분 좋을 때는 코색이 분홍색이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딸아이가 발견을 한 거예요. 고양이의 안색을 코색으로 살핀다. 알고 나서 살펴보니 정말 그렇다. 고양이 분홍 코의 채도가 변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게 나옵니다. 딸아이의 고양이 관련 발화들. 딸아이가 이 고양이를 보면서 이제 표현을 한 것들이에요. 코색이 빠졌다. 코의 경계가 뚜렷하다. 물을 마셨는지 코가 촉촉하다. 더워서 입을 벌리고 잔다. 얼굴에 비해 기가 크다. 발바닥 젤리를 만지면 싫어한다. 졸려서 무표정하다. 등의 갈색점이 제일 크다. 등등 24시간 밀착 감흥과 보호 관찰의 말에서 나는 딸아이의 고양이 사랑을 잇는다. 그 독자적인 안목과 문체는 평범한 고양이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꼬마 아이의 그 호기심, 그 관찰력이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작가는 이제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작가는 평범한 것에서 남들이 못 보는 특별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딸아이처럼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매일 하기 때문에 컨텐츠 소재를 발굴하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호기심과 이제 관찰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떤 소재를 할까?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합니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생긴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 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글의 소재로 쓰게 되는 거죠. 정말 정 쓸 게 없다면 이런 연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꽃이 있으면 이 꽃을 보고 이 딸아이처럼 그대로 한번 묘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나뭇잎은 녹색이다. 작은 꽃은 흰색이다. 자주색이다. 작은 꽃은 보니까는 수술이 5개가 있다.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다. 요 카네이션은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마치 주름을 잡아놓은 것처럼 주름이 져 있다. 안쪽은 색이 진하고 겉으로 나올수록 색이 연해진다. 흰색 꽃과 이 카네이션 꽃의 향기도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떠들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글을 한번 써보는, 내가 관찰한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는 거, 이것도 이제 글쓰기 하는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뭘 쓰지? 이렇게 막연하실 때는요, 뭐 한가 사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딸아이처럼 내가 관찰한 것들을 쭉 쓰다 보면 어느새 그 A4지 한 장 용도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글쓰기는요, 이 아이처럼 호기심에서 출발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호기심, 그런 이제 관찰력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부와 2부에 걸쳐서 이제 쓰기의 말들, 이제 글쓰기, 또 이제 책 쓰기에 관련된 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글을 쓴다고 해서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한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바뀔 거는 없죠. 그렇지만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된다고 하면 단언컨대 많은 것이 바뀝니다. 평생의 내 업을 찾을 수도 있고요. 또 글쓰기라는 평생의 취미생활을 가질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내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죠. 처음에 이제 글을 쓴다는 건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필15 김은 작가님처럼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하루에 원고지 5장 쓰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1년, 2년을 꾸준히 해가다 보면 내 삶이 굉장히 바뀌어져 있는 자신을 이제 찾게 될 겁니다. 꼭 한번 글쓰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2부에서 이 책에서 이 은유 작가님이 제시한 글쓰기 방법, 글쓰기 전략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 책을 읽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자신한테 맞는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5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그 5개 중에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쓰기 위한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하자. 글을 쓴다는, 책을 쓴다는 뭐 원대한 목표 말고 이 글을 쓰기 위한 작은 노력, 작은 실천,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작은 실천,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하자는 거. 두 번째는 글쓰기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글쓰기다. 이게 무슨 뜻이었죠? 우리가 의욕, 열정, 동기가 생기길 기다리기보다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열정은 생겨난다는 거죠. 세 번째, 글쓰기 할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자.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꽉 쥐고 있는 것들을 하나만 놓아보세요. 늦잠 자기, 의미 없는 카톡하기, 인터넷 쇼핑하기, 술자리, 소파에서 누워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기 등등, 여러분들의 그런 습관 중에서 하나만 딱 빼서 그것을 글쓰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네 번째, 매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이제 쓰자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쓰자. 마지막 5번째는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자. 모든 글쓰기는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관찰을 하게 되고, 관찰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번 삶의 실천을 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어떤 걸 할 거냐면요. 5번.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자. 좀 전에 그 은유 작가님의 따님이 고양이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표현들을 해낼 수 있고, 또 제가 평생 몰랐던 것을 찾아낸 걸 보고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자.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컨텐츠들, 더 많은 글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번을 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하셨나요? 네, 그 하나를 찾아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년 뒤에, 2년 뒤에 여러분들의 삶은 많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 글의 소재를 찾고, 또 그걸 정리하고, 또 글을 써가는 그 과정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설레이기 때문입니다. 왜 설레일까요? 그 소재를 찾는 과정도 설레이고요, 그걸 모으는 과정도 설레이고, 또 그것을 써가는 과정도 설레이고, 그 쓴 것을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올려서 공유하는 과정도 설레이고, 구독자들이, 시청자분들이 댓글로서 또 응원의 글을 달아줄 때 그걸 보면서 또 설레이고, 또 이렇게 내가 글을 써가면서 나의 내적 성장을 해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설레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이 설레임은 가장 생명력이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글을 쓴다는 것은 그냥 삶이 무료워지는 게 아니라 더 액티브해지고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설레게 해주는 글쓰기,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신 윌리엄 진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자기 글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남들과 달라지려 하고 스스로를 부단히 연마하는 것이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